병행 수입의 어떤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표권자라고 할게요. 권리자입니다. 해외의 권리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권이라는 거는 속재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에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여기 한국, 미국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권리자가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권리자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독점 수입업자가 있을 때 자, 좀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고 싶게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싸게 판매가 되면 이제 경제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권리자가 같은 경우 그러면 병행 수입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권리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행 수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권리자가 같은 다른데 이 사람이 파는 제품이 한국에 오면 A라는 상표권자에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자가 같은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원래 한국과 이렇게 외국 권리자가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적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국의 권리자 외에 그거를 독점해서 쓰는 사람, 수입업자가 아니고요. 사용권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만 한다. 이런 경우 적법합니다. 근데 항상 조건은 뭐냐면 요게 권리자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용 사용권자가 별도로 제조를 하거나 그러면 부적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적법한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 상표권자가 해외 상표권자와 관계해서 만약에 다르면 원래는 침해지만 총대리점, 독점 수입업자라든지 계열사잖아요. 그럼 이게 권리자가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결국엔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요거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에 침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을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리자가 같은 경우에 적법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적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원칙적으로 다른 경우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행 수입에 관련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권리자가 같은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유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